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어느덧 50회가 됐군요. 재산권 부분을 두 번에 나눠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영리 획득의 기회나 기업 활동의 사실상 법적 여건은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나의 재산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기 전에 청구인이 이미 퇴직을 했네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닌 거죠.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 요건을 20년 이상을 다녔어야 되는데 10년으로 완화했다. 아마 이 사람은 15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10년 미만 10년 이상. 그때는 여러분들 수급 요건을 못 받았지만 개정된 법에 의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재산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적법한 공무원이 더 이상 아니죠. 퇴직했죠. 그래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이야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권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용 청구권, 수용 청구권 사적 유용성을 지닌 것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이 됩니다. 혹시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수용 청구권은 얘는 재산권이 아니에요. 별말 없으면은 이 3번처럼 풀면 되는데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수용 청구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재산권이 아니다. 조심해야 되겠고, 잠수기 어퍼가 나 키조개는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지 않죠. 관행어업권이랑 다르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45번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초곡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투기 목적으로니까 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라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바로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인데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한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자인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이 그 부모님 재산을 뜯어먹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돌봐드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돌봐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속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모셨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님을 안 모셨더라도 그 부모님을 안 모신 형제자매들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상속인의 청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기총, 이게 이제 위험한 총에 사람 죽일 수도 있는데 공기총은 이제 집에서 보관하지는 못하고 그 수렵기관이 아니면은 그 경찰서 이런 데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총기 이런 문제니까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유권을 뺏어간 건 아니에요. 4번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은 공적인 권리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 기본 권리이죠. 수급권 발생 요건이 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 수급권이 65세가 이제 국민연금인데 65세가 안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는 질문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1번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해서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큽니다.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럼 국가가 더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럼 국가가 더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가 넓게 인정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건설 공사를 위해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서 그 매장 문화재가 이제 갑자기 나왔어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처님이 나왔어요. 땅에서. 그럼 발굴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이 지역이 좀 문화재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사전에 조사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서 지금 한 100만원 됐나봐요. 근데 공용 수용을 당했을 때는 한 10만원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증가했죠. 그럼 환매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환매권자는 10만원에 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 수행자는 사업 시행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안 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100만원에 이제
값어치가 있는 것을 10만 원에 사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야 10만 원은 너무하지 않냐, 좀 올려서 사가라, 이런 식으로 환매권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았네요. 이행을 안 하면은 그거 고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행강제금 한 번 내고 끝 하면은 불법 건축물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크면은 돈 몇 푼 내고 때우지,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시행명령 이행 시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명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고르면 돼요. 다음에 기억번,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 형성하는 법률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적용될 앞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헌법에 합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의 재산권에 대해서 새로운 재산권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해서 인정되던 재산권의 침해를 정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배우자는 상속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한까지 요구를 합니다. 신고할 거지 요구하는데 기한이 경과하면 무조건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부인해버리는 것을 재산권을 침해하죠. 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이 재산권을 형성하는 의미를 가지지만 아무리 입법자가 재산권을 만들 수 있대지만 그런 것들이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막 부인한다, 기존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결코 입법자가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바꿔보면 입법자가 재산권에 대해서 법률을 만들 수 있는데 무제한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토지는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될 수 있는데 과잉금지 원칙의 심사를 아예 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완화해서라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어요.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조문이네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제한될 수 있다. 맞고, 공공필요 수용이죠. 정당한 보상이죠. 틀렸습니다. 토지는 국민경제 관점에서나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뤄야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지는 돈과 달리 찍어내면 그만인 게 아니라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보다 공동체 이익을 강하게 관찰할 것이 요구가 된다. 맞고요.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은 공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고엽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종의 그 농약인데 그 베트남전에서 이제 썼던 농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 머리 위에 뿌려다 보니까 그 이제 후유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후유증 환자나 유족의 보상수급권은 고생해가지고 여러분들 정계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긴 하지만 그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공법상의 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고엽제가 뿌려진 전투에 참가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가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됐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환매권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바뀐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지구였는데 상업지구로 바뀌거나 상업지구였는데 뭐 지택지구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다시 환매권을 처음부터 기산을 합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 의료급여수급권 여러분들 우리가 100% 국가가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내는 사람의 자기 기여가 없어요. 자기 기여는 없으니까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해서 취득하는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재산권상 인정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과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는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랑 비교해야 되죠. 문화예술 합쳐서 문예예요. 진흥기금, 요거는 헌법이 위반이 되는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던 플레이다.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혜적 입법,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줬어. 그럼 무조건 주나? 매년 주나? 아니죠. 그래서 그 시혜 대상이 될 경우 난 여전히 코로나로 아프다. 그렇지만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혜적 입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이니까 나 무조건 올해 받았으니까 내년도 받을 거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것들은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후불임금의 성격도 있으니까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순구권은 사회보장 순구권 성격도 있고 재산권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고급 골프장 사건이네요. 고급 골프장은 여러분들 공공 필요라고 할 수가 없죠.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급 골프장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도 우리가 이제 무조건 수용 권한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지나치다. 그래서 위배됩니다. 국가에 의한 구상권은 당연히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잘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로 그렸어야 됐는데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재산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 주체에게 기여해서 개인에게 쓸모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국가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 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따라서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감으로 해당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기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다음에 생존약부에 기여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군인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의 보상수급권 다 재산권인데 사망일시금은 재산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내지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이득이나 재화와 획득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원의 정년단 주팔리를 많이 봤죠?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인데 나름대로 세목칸을 쳐봤는데요. 좀 길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65세에서 62세로 정년을 단축했을 때 61세 되신 분이 되게 열받을 거예요. 4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년만 더 일해라 이러니까. 근데 65세로 정년이 돼 있다 해서 무조건 65세까지 확실히 일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기회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니까 사망일시금 판례 여러분들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챙겨주면 좋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음 파트에서 또 8문제 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